안녕하세요. 유기학 강의를 맡은 권연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기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유기학 과목이라든지 교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유기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학생들한테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유기화학을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단은 교재를 먼저 읽어달라라고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교재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하는 학생한테 저는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해요. 목차 읽기라고 해서 이 전체 챕터가 1장에서 모두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큰 목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 앞에 있는 그 소목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목차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1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구나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공부가 다 끝나고 시험을 볼 때조차도 교재 한번 읽지 않고 영상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재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첫 번째 교재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치면 저는 이렇게 글자 읽기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내용 다 이해하고 앉아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으면 글자 읽기를 통해서라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몸풀이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돼요. 운동하기 전에 몸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글자, 내용이 어떻게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는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도 듣고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는 행간을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잘 모르겠는 내용들을 반복한다든지 또는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 챕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교재 읽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 학교마다 학교에 있는 그 학과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동일한 교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교재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난이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 있고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목표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 설정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0점 조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심지어는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있지만 각 학생들에 따라서 알고 있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0점 조절을 해놓고 나서 각 목차라든지 각 내용들, 그런 컨텐츠들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영상, 학습 영상이 제공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학습자의 능력과 재량에 따라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강의 수준과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유기학을 접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외국어, 처음 접하는 외국어인지 또는 외계어인지 이게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용어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계어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죠. 애기들이 하는 옹알이는 엄마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듣고 그러한 용어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조차도 학습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자의 레벨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난이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영상 강의는 기준, 표준을 맞춰놓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재편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간 반복 같은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학생들에 따라서는 너무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좀 빨리빨리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반복해서 듣고 또는 천천히 듣고 하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각자의 재량에 따라서 재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학습 전략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동영상 학습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 좋은 그 컨텐츠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함께 만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광자, 한 회 일광자를 듣는 데 있어서 제가 50분 강좌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한 호흡으로 50분까지 쭉 듣는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분이나 25분 정도 듣고 좀 숨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한 템포 잘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듣도록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현장에서 50분 동안 강의하는 내용들은 학생들의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계절에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냐 더운 여름이냐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또 쉬운 이야기들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들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동영상 강좌예요. 여기에서 다른 어떤 조미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분히 내용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분 강좌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1시간 또는 1시간 반 그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고밀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좌는 보통 여러분들이 한 20분에서 25분 듣고 쉬었다가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15분 정도 듣는다든지 사실은 15분 정도가 현장에서의 50분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50분 한 강좌 듣는 게 이렇게 힘들지? 사실은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템포를 조정해 가면서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해요. 이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로 듣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개념은 내가 다 이해를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영어 기초 문법 공부했는데 회화가 술술 나오지는 않죠. 이 개념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는 문제다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개념을 통해서 반드시 기초 쌓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항을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항 접근에도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예시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각 학교나 시험에 따른 족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예시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죠. 그럼 개념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팁도 줍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게 예시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단원에, 챕터의 가장 뒷단원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연습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웠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문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예시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개념 1개념에 해당되는 적용이 바로 예시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시문항 다음에는 이렇게 힌트도 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 문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요. 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통 복합 개념, 이게 뒷단원으로 가거나 또 시험 문제로 갈 경우에는 통합 단원적인 그런 개념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문항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 문제를 술술술술 처음부터 푸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연습 문제 옆에다가 아예 해설지를 갖다 놓고 해설지를 대입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이 해설지 자체를 없애고 감추고 스스로 본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각 학교별로 족보가 있어요. 이제 학과에 따라서 또는 시험에 따라서도 이제 족보가 있겠죠.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처음에 간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경험치를 누적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 따라서도 나름의 그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특별히 좋아하는 또는 이제 몰입하는 그리고 어떤 챕터는 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각 학교나 학과의 어떤 그 족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공부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려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분자 구조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분자 구조들은 보통 학교에서 대여를 하거나 빌려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매번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자 구조를 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이 교재가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입체 구조를 평면에 입혀놨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이거 인식을 잘 못해요.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입체 구조들을 실제로 보고 이러한 구조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공간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유기화학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난이도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괜히 겁먹었던 부분들의 그림자를 확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서 공간 구조를 그릴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분자 모형을 잘 만들어 보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를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죠.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객이 아닌 강연자와 같은 자세 또는 본인의 목소리 듣기, 이거 같은 얘기예요. 저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눴지만 뭐냐 하면 이제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강의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본인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혼자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좀 어색하겠죠?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 동료라든지 다른 학생들한테 뭐 후배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다 보면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어긋나는데 여기가 비었는데 이 부분은 확신이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본인의 설명을 통해서 재조합이 됩니다. 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자, 추가 문의예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 저는 일반학 못했어요. 일반학은 잘 못했는데 과연 유기학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일반학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다 제가 유기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기학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유기학을 듣기 전에 일반학을 다 거쳐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또 유기학을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일반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기학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일반학 잘 못했는데도 유기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은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들만 이제 모아놓은 거죠.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기화학은 많이 우리가 인심을 써봐야 4분의 1 정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줌달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7장, 8장, 9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기화학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챕터 3개만 공부하면 돼요. 이 챕터 3개는 보통 유기화학 챕터 1장에 정리돼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장이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일반화 교재 꺼내서 7장, 8장, 9장 좀 공부하고 나면 유기화학 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 사실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추가 문의 또 보겠습니다. 저는 연습 문제 다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연습 문제가 보통 챕터에서 짧게는 한 50문항 정도, 많게는 70에서 80문항 됩니다. 그 예시문항 합쳐서요. 예시문항은 단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개념이 복합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만큼의 문항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비슷한 건 항목끼리 정리가 되어 있죠. 일반 연습 문제가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풀 필요가 없다. 그 중에서 비슷한 항목끼리, 비슷한 개념들끼리 한두 문제 정도 연습해야지 이 모든 문항을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습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일단 행하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저는요, 공부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굉장한 능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는 습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 교재 읽는 습관, 그리고 분자 모형을 만드는 습관, 자기 목소리로 확인하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으로서 들이게 된다면은 유기화학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하고 또 자신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에머슨이 한 말 일단 행하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이 말을 끝으로 여러분들 권현진의 유기화학 공부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